빅데이터의 통찰력을 주는 엑셀 퀵스타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동 필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정리 필수 기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을 그리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건 일종의 기초 공사를 잘 닦는 거라 할 수 있죠. 초보자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주로 하게 된 실수는 어떤 거냐면요. 좋은 분석 도구와 기술이 있어야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좋은 결과는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의 출발은 데이터 정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각해야 될 엑셀식 사고법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제해야 될 것인가,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량 데이터를 버리고 분석에 맞도록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 이번 시간이 초점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빈 데이터, 비유효 데이터, 데이터 계급 구분하는 것, 이거는 앞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강조를 드리면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수정하거나 행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값들을 복사해서 쓴다는 것,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데이터를 계급 구분하는 방법이 필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는 것,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if 함수와 VLOOKUP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계급을 구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데이터를 정리하겠는데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중복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겁니다. 단적으로 주민번호의 경우는 앞에 생년월일과 뒤에 7자리의 다른 일렬 번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앞부분의 데이터와 뒷부분에 있는 값을 구분할 때 텍스트 나누기를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도구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 메뉴를 활용하는 법으로 데이터를 나눠 볼 겁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문자열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앞에 문자열 2개, 3개 이렇게 추출한다거나 그 다음 중간에 추출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find 함수와 len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추출을 하게 됩니다. find 함수는 특정 문자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함수이고요. 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을 알려주는데 이 두 함수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느 부분까지 잘라낼지 이런 거를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텍스트를 나누는 건 데이터 나누기 때 활용을 했는데 왜 변환에도 활용이 되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이따 실습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잘 알게 됩니다. 데이터 계급을 구분하는 혹은 그룹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방법 1로서 if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f 함수는 형식이 첫 번째 인자로 조건식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앞에 조건식이 참일 때 선택할 값이 오고 세 번째 인자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선택될 값이 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if a1 60보다 클 때 미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a1이 60보다 컸을 때 이 조건이 참이라면 미를 출력하게 되고 이것이 거짓이면 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있는 대로 a1의 값이 75란 값을 들고 있다 했을 때 이 예제는 어떤 값으로 평가될까요? 그렇죠. 미란 값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요 if의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잘 중첩하면 구간 나누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수를 잘 사용하는 방법, 수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함수를 중첩하거나 수식을 중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if 함수 안에 다시 if 함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등급을 구분하는 함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예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if 함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식으로 a1이 60보다 작으냐를 평가합니다. 만약에 작다라고 평가가 되면 가라고 하는 값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번째 인자를 선택할 건데, 세 번째 인자는 다시 if 함수가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인자 다시 if 함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if 함수가 다시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들어있는 if 함수의 조건은 이번엔 70과 비교를 합니다. 70과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양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거짓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 번째 인자에 나타나는 세 번째 if 함수가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a1이라는 값을 평가해 봅니다. 80보다 작으면 미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컸을 때는 다시 거짓이 돼서 if 함수, 네 번째 if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a1 값이 작다면 우로 평가를 하고 90보다 크다면 수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을 계속 연쇄적으로 물고 가면서 일종의 구간을 나누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VLOOKUP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VLOOKUP은 바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는 구간을 나누기 위한 형식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참조, 즉 요 a1이라는 값을 평가하고자 할 때 쓴다면 요 첫 번째 인자는 a1이 오겠죠. 즉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위치를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간에 대한 배열이 나타나는데 여기선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2,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은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구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제를 보시면 VLOOKUP A1 요거를 잘 봐두세요. 자, 대괄호 하고 0, 가 세미콜론 60, 양 세미콜론 70 미. 자, 이렇게 해서 수까지. 자, 지금 요 구간의 형식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구간의 형식이 틀리면 이 수식에서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2와 1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VLOOKUP 함수의 평가에 의해서 A1에 있는 값이 수미양가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예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아주 대표적인 조회 함수입니다. 앞에 VLOOKUP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VLOOKUP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 VLOOKUP이 어떤 식으로 명령을 처리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VLOOKUP의 형식은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 그리고 찾을 데이터의 범위를 두 번째 인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데이터의 열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엔 0을 입력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구간을 혹은 계급을 선택할 때 여기 마지막 인자가 1이었었죠. 그거는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유사한 값을 찾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싶을 때는 네 번째 인자, 마지막 인자를 1로 주는데, 대개는 VLOOKUP을 쓸 때는 정확한 값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0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VLOOKUP은 항상 첫 번째 인자를 데이터 범위에서 찾을 때 어디에서 찾냐면 첫 번째 열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규칙입니다. 다른 열에서 찾지 않고 항상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값을 넣게 되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값을 알아서 찾아오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열이 항상 맨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이 데이터 범위에 발견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찾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치로부터 세 번째 인자 알고 싶은 데이터의 열의 순서에 해당하는 값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면 VLOOKUP 1호봉 A1부터 C6에서 3, 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1호봉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어디에서 찾냐면 A1부터 C6 요 전체를 A1부터 C6이라고 했을 때 1호봉이라고 하는 값을 두 번째 인자의 범위에서 찾아졌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위치 즉 766,300원이라고 하는 이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VLOOKUP 함수는 이 명령 처리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를 쓸 때 이해하면서 로직을 이해하면서 많이 실습을 해보셔야 익숙해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찾고자 하는 값을 데이터 범위에서 찾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찾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세 번째 인자에 지정한 열의 순서 1, 2, 3, 4, 5, 6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열의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인자는 동상 0을 많이 지정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앞에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옆에 표 옆에 자, 이렇게 등급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급이 0에서 150만원 사이는 C, 150에서 250만원은 B, 250만원 초과는 A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if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if 함수를 써서 등급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if 자, 여기서 평가해야 될 건 기본급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얼마보다 작다면 자, 150만원보다 하나, 둘, 셋, 넷 작다면 뭐로 평가합니까? C로 평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if 함수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if 함수 넣어주고, 자, 여기에서는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250만원 이하여야 되겠죠? 자, E2의 값이 250 하나, 둘, 셋, 넷 만원보다 작으면 B로 평가를 하고, 자,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구간 자, 300만원 250만원 초과인 거죠. 250만원 초과. if 함수를 더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그냥 그 초과가 되는 건 A로 평가를 그냥 해주면 되겠죠. 자, 괄호하고 닫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1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C로 평가가 됐고, 다른 것들 자동 채우기를 하면 지금 A, B, C가 구분돼서 평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엔 바로 그 옆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는 함수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하고 VLOOKUP 찾고자 하는 값은 기본급이죠. 기본급에 데이터를 넣는데, 자, 지금부터 구간 정보를 넣는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괄호를 하고 0부터의 값이죠. 0부터의 값 콤마하고 0부터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C의 값. 자, 그 다음 구간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150 하나 둘 셋 넷 150만원의 경우는 B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 250 하나 둘 셋 넷 콤마 A 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구간. 자, 그 다음 여기는 2하고 1을 넣는다 그랬죠. 이건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식이 평가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채우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분돼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방식과 VLOOKUP을 이용해서 쓰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수식으로만 봤을 때는 if 함수보다는 VLOOKUP 함수가 조금 더 간결해 보입니다. if 함수의 경우는 계속 if 함수를 중첩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VLOOKUP 함수는 중간에 요 구간만 중간에 나오는 요 구간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큰 문제는 없이 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if 함수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본 많은 예제들에는 if 함수를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함수를 이용한 계급 구분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if 함수를 통해서 등급을 구분하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급을 취약, 보통, 우수로 나누는데 점수 구간을 60점 미만, 60에서 80점, 80에서 100점 사이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성적표의 총점에 의거해서 등급을 나누는 그러한 예제를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if 함수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는 if, 자, 비교하고자 하는 값은 총점이죠. 총점. 자, 이것이 60보다 작을 때 60보다 작을 때는 취약이라고 해줘야 될 겁니다. 취약. 자, 6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보다 클 때는 다시 조건 비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f 다시 한번 f 사이에 있는 것이, 자, 이번엔 80보다 큰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60보다 큰 건 확실해지죠. 확실한 상태에서 80보다 큰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구간 비교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자, 그리고 만약 80보다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8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if문을 쓰실 필요 없이, 자, 우수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괄호 닫고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중첩됐으니까.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80점이기 때문에 우수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보통, 취약, 보통,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나눠졌죠.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등급을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등급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옆에 하나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을 채우고, 이번에 VLOOKUP을 하겠습니다. 는 VLOOKUP 하고, 자, 참조하고자 하는 값은 어디 있죠? 바로 총점이죠. 총점을 비교하는데 어디에서 비교를 하느냐? 자, 여기에서 VLOOKUP에 대한 형식은 요거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형식대로 뭐 실습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쓰는 VLOOKUP의 의미는 등급을 나누기 위한 혹은 구간을 나누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괄호 치고 0, 자, 0에서 얼마까지는 취약에 해당하는 거죠. 취약에 해당되고, 자, 가로 닫고 다음에 세미콜론이 왔습니다. 그렇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비교할 거는 60과 비교를 하는데 그것보다 컸을 때는 보통,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치고, 그 다음에 80구간을 비교해서 그 이상이 되면 우수라고 하자. 자, 그리고 대괄호를 닫습니다. 자, 이 형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콤마로 구분하고 각 그 항목들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2,1. 요거는 뭐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등급이 나눠지죠. 자, 요거를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수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if문을 중첩한 거와 VLOOKUP을 하나 쓴 거와 차이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if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수식을 입력할 때 조금 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것이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러율이 높은 방식이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 if문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VLOOKUP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단순한 양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LOOKUP의 명령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VLOOKUP을 가장 스탠다드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유지범 씨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거를 VLOOKUP으로 검색하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하고 VLOOKUP. 자, 참조하고자 하는 밸류는 유지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유지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참조값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여기서 테이블 범위를 지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VLOOKUP이 항상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항상 검색하고자 하는 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체 범위를 잡아도 되지만 우리는 팀명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컬럼 순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의 컬럼 순서가 몇 번째 열에 나오는지, 지금 몇 번째 열에 나오는지 그 순서를 적게 되는데,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에는 이름이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 팀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콤마하고 마지막 인자는 0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엔터하면 3조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유지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3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VLOOKUP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VLOOKUP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VLOOKUP이 어떤 식으로 명령을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찾아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데이터 정리 작업입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도구가 있고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메뉴를 누르면 중복된 항목 제거 다이얼로그가 뜨고 중복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체크 기준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하는 그 열에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평가해서 데이터를 지우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름, 근무팀, 직위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면 특정인의 정보가 중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보가 중복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기술팀의 강상택 과장이 지금 4번 행, 9번 행, 그리고 16번 행 등 몇 군데 이렇게 같은 값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경우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을 갑니다. 그게 데이터 도구에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절하게 자, 순번, 이름, 근무팀 어떤 것들을 중복을 체크해서 지우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순번은 체크하지 않고 이름과 근무팀과 직위 중복을 선택하는 거죠. 이름과 근무팀과 직위가 같은 사람을 중복 데이터로 보겠다 하고, 자, 확인을 누르시면 4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고유값에 해당하는 기술팀의 강상택 과장에 대한 정보가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엑셀에서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셨을 겁니다. 문자열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정리 작업에서는 데이터 나누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하나의 셀에 들어있을 때 이걸 시군구로 분리하는, 즉 의미별로 분류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도구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먼저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
거기에 텍스트 나누기 메뉴가 있습니다. 누르면 텍스트 마법사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첫 번째 구분기호로 분리됨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선 구분기호를 지정하는데 공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음을 누르면 3단계로 들어가서 열 데이터를 일일이 지정해 주시는데 큰 이상이 없거나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텍스트인 경우는 텍스트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을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는 텍스트로, 숫자는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로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면 데이터들이 분리가 되죠.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누는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소 정보가 있는데요. 시도에 대한 정보, 시군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동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분자를 공백으로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나누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기호로 분류할 거냐, 너비가 일정하게 지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구분기호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기호, 즉 텍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뭐로 할 거냐, 우리는 공백을 하겠다고 그랬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열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형을 어떤 거로 지정할 거냐. 일반적으로 일반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특수한 경우 텍스트라는 날짜를 씁니다. 예를 든다면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굳이 숫자 형식이 아닌 텍스트 형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를 굳이 지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을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텍스트가 분리가 됐죠. 자, 여기는 시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군구에 대한 정보, 동, 그 다음에 이하에 대한 정보가 분리됐습니다.